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우리나라를 두고 노예의 국가, 식민지밖에 할 게 없는 나라라고 말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예 국가라는 표현에 이어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듯한 평가는 계속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싸울 생각이 없어요. 권총강도가 나타났는데 아무도 안 다치고 아무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려고요. 아무도 죽을 생각 없이 다 엎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식민지밖에 할 게 없습니다. 김 후보는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핵 가진 사람한테 평화 엎드려서 평화를 구걸하는 이런 국가를 노예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인조도 가서 항복하고 선조 때도 도망가고 우리나라는 뭐 그 참 변변한 독립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조공 바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한 전범국가 일본에 대해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한 번도 딴 나라에 항복해 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1945년 원자폭탄 맞고 항복했어요. 김문수 후보 측은 오래전 기독교 행사 발언이라며 전후 맥락을 설명하지 않고 특정 부분만 보도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 정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정광훈 목사가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면 정광훈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우리들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재수없게 울고 지랄이야? 우리 국민들 속에서 울지 마, 괜찮아. 울지 마, 괜찮아. 이준석은 어떻게 보세요? 싸가지가 없어. 중학생의 인터뷰의 현장이 폭소만 말이었다는데?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MBC와 함께 내란 정신 극복. 학생은 지금 투표권도 없잖아요. 예.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아유, 자려고 그러는데 계엄령 윤석열이가 선포를 한 거예요. 네. 이 나라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민을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또 우리나라 답은 이재명밖에 없다. 김문수는 그 정광훈 사이비랑 붙어먹은. 아까 한겨레 보니까 뭐 엎드려 뻗쳐까지 시키더만요. 네, 아유. 그거 너무 싫어. 사이비들은 그냥 다 지옥 가야 되고. 그리고 이준석은 어떻게 보세요? 싸가지가 없어. 그럼 우리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아주 기본 탄탄하고 예.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 아주 훌륭한 인물이죠. 이거 뭐야? 중학생도 아는 사실을 그분들은 왜 아직도 모르는지 도대체. 윤석열을 저거로 시켜가지고 아유 진짜 열불나. 김문수. 그건 사상이 걔는 정상이 아니에요. 사상이 정상 아니에요. 걔 못 써요. 저기는 이준석 후보는 좀 보셨어요? 아이고 걔는 못 써. 걔는 애가 철랑개비 점잖지를 못하고. 이번 대선 이후에 이준석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의 길이죠. 고난의 길이라.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질지 뭐가 씌워질지 젓가락 프레임이 씌워질지는 모르겠지만 고난의 길이겠죠. 그게 권력이잖아. 수권 정당이 되는 게 공당의 그 목표 아니겠습니까? 김문수는요? 김문수는 고난에 갈 게 뭐 있으면 집에 가면 돼요. 집에 갑니다, 그냥. 홍준표는 이준석이 자기 영향이 미치기가 어려울걸요? 네. 자, 그러면요? 한동훈은요? 한동훈은 각계무사죠. 오케스트라인데 가짜 오케스트라를 가라오케라고. 그분은 자기 스스로가 정치인이 아니에요. 윤석열 은통이 만들어준 각계무사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을 지금 받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시민의 쓴소리에 모두가 박수쳤습니다. 투표 참여 안 하는 유권자들에게 한 시민이 뼈 때리는 일침을 가한 건데요.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정치가 잘 돼야 이 나라가 잘 된다는 거 정말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원래도 투표는 항상 해왔지만 그때는 약간 당을 보고 찍거나 이미지를 보고 찍었다면 이제는 이 사람에 대한 정책과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행적을 걸어왔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정말 내 한 표 한 표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구박받는 거 멈춰주기 위해서라도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예, 진짜 죄송합니다. 윤석열도 이재명 찍겠네. 제가 하면 보복이죠. 제가 하면 다음에 누군가는 제 보복일 텐데 그럼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권이 바뀔 수 있죠. 그럼 또 더 강하겠지. 그렇겠죠. 그럼 그 사이에 국민들이나 나라는 어떻게 되겠냐? 엉망되죠. 엉망이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국민들한테 칭찬받는 게 내 낙이에요. 대통령직을 맡기면 제 손에 5,200만 명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목숨이 달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업의 성패가 달린 사람, 인생과 미래가 달린 사람. 맞습니다.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내 손에 이렇게 들고 있기 때문에 그 귀한 시간 1시간이 5천만 시간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5천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그 시간을 보복하는 데 쓰면 낭비고 칭찬받을 기회가 줄어들고 그리고 누군가를 더 고통스럽게 해서 내가 뭘 행복하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나도 생각했던 것처럼 지옥을 만들어서 내가 그 지옥 안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느니 다 풀어주고 내가 행복한 길을 찾아가야지. 과거는 기억 속에 있는 그냥 지나간 일일 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현실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운명이 달려. 즐겁게 살아야지. 남은 인생이 얼만데. 어제 수원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 준비기일.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첫 준비기일이었습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 검사와 변호사들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판 말미 재판장인 송병훈 부장판사가 검찰에 공소장을 꺼내들더니 공소사실 관련해서 검찰에 물어볼 게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송 재판장은 공소장 17쪽에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그동안 논의한 내용에 대해 북한 측과 합의하겠다 보고받았다고 기재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직접적인 진술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 여러 정황을 통해서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평가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재판장은 또 공소장 18쪽 북측 인사인 김성애는 50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 등에게 보고했다고 돼 있는데 증거가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어 공소장 20쪽의 2번 스마트팜 지원 재차 약속,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약속과 관련해 이재명의 승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 상황만 보고 판단한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소장의 34페이지에 달하는 대북송금 관련 내용에서 30페이지 이상이나 전제 사실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유사 사례와 지위 등을 통해 판단했다, 추후 검토에 의견을 말하겠다는 등의 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를 기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관계에 맞춰서 다시 정리해 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솔직한 평가에 모두가 탄식했습니다. 이재명보다 도덕적인 정치인이 없다며 그 이유를 방현석 교수님이 밝혀준 건데요. 이재명보다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저는 우리 정치인들 중에 아마 찾아보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결과론적으로도 봐도 잘 알지만 지금 몇 년 동안 검찰청 거의 하나 수준을 투입해가지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동시에 몇 개를 법원에 넘겨서 재판받게 했지만 아무것도 지금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나라 법제도에 피해 금액이나 규모에 비해서 항상 경제사범들은 처벌 수위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세 크게 해먹을수록 형량이 작아요. 한발을 훔친다든지 계란을 훔친다든지 이런 거는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수천억 이렇게 먹으면 아주 뭐 안전하죠. 그러니까 수천억 해먹고 해외로 나가가지고 검찰하고 작업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덮어 씌우고 자기는 싹 빠져나가고 이게 가능한 나라죠. 그거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아주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다. 자기가 오염돼 있지 않으면 돼요. 자기와 측근들이 오염돼 있으면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데 자신과 측근들이 오염되지 않으면 그냥 원칙대로 하면 돼요. 그냥 상식대로. 그러면 인사들도 깨끗한 사람을 쓸 수 있죠. 연루돼 있지 않으면. 이태원 유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사실 우연히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아닙니다. 이 무능하고 민생에 무관심한 가짜 보수 정권의 피해자입니다. 엄격하게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억울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 꼭 만들어서 여러분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